네, 안녕하세요. IT 전문 방송 토크 IT 제목은 지식 PD 고성입니다. 오늘은 타협 없는 보안 전략, 우리가 클라우드 보안 플랫폼, 클라우드를 이용해서, 클라우드가 사실은 요새 인터넷 클라우드 이런 것들이 보안에 되게 많은 위협을 주는 하나의 요소이기도 하는데, 그런 클라우드를 활용해가지고 어떻게 보안의 걱정들을 깔끔하게 해소할 수 있는지, 이런 얘기들을 맨로 시큐리티 코리아의 김성래 지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타협 없는 보안 전략이라고 굉장히 도발적인 문구를 쓰셨거든요. 네. 정말로 이게 말끔하게 해소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현존하는 보안 솔루션들이 네. 항상 이제 그 탐지와 어떤 탐지가 100%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네네. 항상 놓칠 수도 있고 미탐할 수도 있고 오탐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그 부분들을 이게 격리라는 기술을 통해서 완벽하게 보완할 수 있는 이런 기술을 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네네. 네. 자, 지금 뭐 지사님 보니까 양력 보니까 보안업계에 쭉 오래 계셨는데 네. 지사님 보는 관점에서 이렇게 보안의 위협들은 근본적인 것은 도대체 왜 발생하는 것 같습니까? 그 오늘날 사실 보안의 화두라고 제가 뭐 자료에도 말씀을 기술을 했는데요. 사실은 이런 보안이 화두가 되는 이유는 인터넷 때문이죠. 네. 지금 뭐 물과 공기처럼 그 현존하는 시대에서 인터넷 없이는 어떤 업무도 이루어질 수 없고 그렇죠. 또 개인사도 사실 인터넷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 인터넷이라는 그 매개체가 해커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매개체죠. 해킹은 인터넷이 없으면 발생할 수가 없죠.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진짜 해킹도 그렇고 수많은 보안 회사들이 인터넷이 생긴 이후에 굉장히 많이 나온 맞습니다.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날 그 화두로서 이렇게 부각되는 어떤 그 화두가 뭐냐면 이메일을 통한 보안 위협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 하는 얘기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메일을 통해서 이메일은 이제 두 가지 그 매개체가 있죠. URL이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첨부로 들어온 파일들이 있습니다. 문서가 있죠. 네. 그러니까 URL이나 어떤 파일을 통해서 악성 코드에 감염되는 이슈가 있다는 거죠. 네네. 또 세 번째는 이 모든 어떤 그 업무나 이런 것들이 클라우드로 이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인프라들이 클라우드로 전환을 하고 있고, 그렇죠. 어플리케이션들이 사스로도. 사스로 이제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이런 이제 세 가지 화두가 오늘날 큰 보안의 화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요, 저 궁금한 게 맨로 시큐리티가 보니까 2013년도에 네. 창업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저도 이제 토크아이티에서도 수많은 보안 전문 기업들이 나와서 토크를 했거든요. 네. 이미 굉장히 많이 다 이제 포지션이 다 잡아 있는 것 같은데 네. 왜 맨로 시큐리티 회사는 이 2014년도에 어떻게 약간 늦은 거 아닙니까? 보안에. 네. 도대체 어떤 포셔닝,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창업한 겁니까? 기존의 보안 솔루션들이 대부분 이제 탐지 영역에만 포커싱을 하고 있었죠. 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대부분의 보안 솔루션들이 어떻게 하면 잘 탐지를 할 것이냐, 또 머신러닝, AI 이런 기법들을 통해서 탐지를 어떻게 하면 잘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네네. 하지만 맨로 시큐리티는 좀 다른 방향으로 보안을 접근하고 있는데요. 네. 웹과 이메일을 통해서 어떠한 실행 가능한 컨텐츠들을 내 사용자 디바이스에서 실행하지 않으면 그런 보안의 탐지의 필요가 없지 않을까 하는 그런 관점에서 출발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격리라는 개념을 도입을 하게 됐는데요. 네. 지금 VDI 같은 그 망블리 솔루션들 보시면 실행은 버추얼 데스크탑에서 실행을 하는 거죠. 그렇죠. 내 PC가 아닌 네네. 어떤 가상의 공간에서 인터넷이 돌아가고 실행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네. 마찬가지로 이 아이솔레이션, 격리라는 개념도 맨로가 지금 제공하고 있는 네. 이 기술도 사실은 사용자 PC에서 뭔가 실행되지 않고 격리된 어떤 환경, 저쪽에 어떤 리모트된 브라우저에서 실행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맨로 시큐리티의 클라우드 보안 플랫폼은 사스 서비스입니까? 사스입니다. 네. 사스 서비스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내 PC에서 뭐 아까 중요한 경로가 이메일이라든지 그다음에 웹에서 뭔가 문서 악성 코드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그 맨로 시큐리티가 제공하는 그 사스 서비스 보안 플랫폼에서 그 가상화된 어떤 공간에서 이미 다 테스트를 다 끝내버리고 한다는 거죠? 그렇죠. 사용자 PC에는 사용자 브라우저에는 어떤 이제 실행 가능한 컨텐츠도 떨어지지가 않는다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그런 컨셉으로
어떻게 보면 2013년에 창업했을 때는 네. 지금도 그렇고 그런 컨셉이 굉장히 신선한 것 같은데. 신선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보안 그 솔루션 벤더들이 이런 비슷한 솔루션을 만들고자 했지만 사실 네. 어떤 기술적인 한계, 그게 기술적인 한계라는 것이 사용자가 불편을 느끼면 안 되는 그렇죠. 거죠. 네네. 인터넷을 쓰면서 좀 속도가 느리다든지. 그러니까 편의성이라든지 속도가 되게 중요할 그렇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에 저하가 없이 사용이 가능해야 이런 것들이 기술이 그 적용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런 기술을 이제 맨노 쪽에서 새로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뭐 이렇게 주장만 하실 게 아니라 네. 오늘 직접 데모를 통해서 네네. 직접 시연해 주실 거죠? 네, 오케이.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제 여기 이제 보면 그동안 우리가 이제 보안의 아키텍처에서요. 일반적으로 예측하고 예방하고 탐지하고 대응하고 분석하고 이 사이클이 계속 굴러왔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네네. 네. 이거 갖고 이제 완벽하지 않았잖아요. 이 사이클이 네. 항상. 네. 사실 가트너가 이 적응형 보안 아키텍처를 그 최초에 이제 선을 보였었고요. 네. 이 적응형 보안 아키텍처를 통해서 현재 대부분의 보안 그 팀들이 보안을 하고 있습니다. 네. 탐지를 통해서 대응하고 탐지를 통해서 분석을 시작하죠. 네. 그 다음에 이 분석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예측을 하고요. 또 예측을 통해서 우리가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을 프리벤션을 통한 이런 어떤 그 사이클을 통해서 적응형 보안 아키텍처를 적용하고 있는데 대부분 이 각각의 단계에서 완벽하지 못하고 이미 뭐 너무 늦었다든지 탐지를 너무 늦게 한다든지 또 예측이 100% 완벽하게 예측하기는 거의 뭐 불가능하죠. 네네. 뭐 이런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적응형 보안 아키텍처를 완벽하게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100% 완벽한 보안이 아니라 최선의 보안이라는 거죠. 네. 우리가 할 수 있는 네. 99%의 보안은 이 적응형 아키텍처로서 지금 저희가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이제 지속적으로 뚫리고 있고 또 감염이 계속 이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커가 저희보다 더 상위에 네네. 있는 현재의 상황이죠. 그래서 아예 그 어떤 아까 악성 코드라든지 문서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그 뭐 이메일 같은 이제 그런 것들의 어떤 그 접촉하는 그 공간을 네네. 내 PC나 내 시스템이 아니라 아예 여기 맨로에서 어떤 제공하는 프락시 네, 클라우드 서버에서 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자, 근데 요즘 보면 이제 많은 또 이제 보안 회사들이 우리도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를 한다고 그러거든요. 네네. 클라우드에서 우리 서비스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네. 그거랑 이거랑 뭐가 다른 겁니까? 그 다른 회사들의 이제 클라우드 보안 솔루션들을 보시면 전통적인 어떤 보안 솔루션들의 위치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사실 파이어월이나 프락시나 DLP, 샌드박스 같은 솔루션들이 기존에는 이제 설치형 보안 솔루션이었죠. 뭐 서버를 네네. 갖고 있다든지 네. 아니면 어플라이언스 형태로 우리가 데이터 센터 내에 어떤 보안 솔루션들을 설치를 하고 본사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제 보안 어떤 정책을 적용받게 되는 뭐 이런 형태로 제공을 했다 그러면 최근의 보안 트렌드가 이러한 설치형 보안 솔루션들이 클라우드의 폼팩터로 이제 이동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단순하게 어떤 그 파이어월의 기능, 샌드박스의 기능, DLP의 기능이 온프라미스, 그러니까 설치형 네. 보안 솔루션에서 클라우드로 그러니까 이동했다. 위치만 달라진 거네요. 네, 위치만 달라졌다. 그 하는 이렇게 그 어떤 방식은 똑같은 거고. 네, 기능은 똑같죠. 오케이. 네. 자, 그래서 이제 맨로 시큐리티의 이제 클라우드 보안 플랫폼이 나온 건데요. 네. 자, 이제 오늘 뭐 이런 이제 정말 100% 가능할 수 있고 정말 말씀 들어보니까 클라우드의 가상 공간에서 거기서 모든 것을 일단 다 테스트 해보고 뭔가 한다면 일단 여기서 모든 것이 다 깔끔하게 그거 빨래가 된다고 네네네. 보시면 되죠. 그럴 것 같은데 저도 궁금한 게 과연 그랬을 때 편의성하고 속도가 과연 나올까? 그게 네. 궁금하거든요. 예, 오늘 데모를 통해서 그런 그 기존의 사용자 경험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그 룩앤필이라든지 네네. 사용자의 그 메뉴의 사용 어떤 방법이라든지 또 인터넷 속도 네.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 차이가 느껴지는지 한번 보실 수 오케이. 있도록 제가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플랫폼의 구조 같네요. 네, 저희 그 격리 기술 기반의 그 클라우드 프락시 플랫폼이고요. 네.
이 격리 기술 기반의 클라우드 프락시는 맨노 시큐리티가 유일하게 전 세계적으로 갖고 있는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인프라스트럭처, 그러니까 하드웨어죠. 하드웨어가 클라우드에 있고요. 그 다음에 클라우드 프락시 기능을 갖고 있는 이 프락시 솔루션이 글로벌하게 이런 클라우드 그 하드웨어 위에 올라가 있고요. 네. 그 위에 이제 아이솔레이션 코어, 아이솔레이션의 핵심 기능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어떤 뭐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이나 다양한 그 인터넷 쓰실 때 보안을 글로벌하게 적용할 수 있는 이런 어떤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그 오피스 365나 뭐 구글의 G 수입 저거는 어떤 거죠? 뭐 대표적인 SaaS 어플리케이션들이죠. 네네. 오피스 365 같은 경우는 이메일을 이제 클라우드에 있는 SaaS를 쓰시는 거고요. 뭐 MS 오피스의 어플리케이션들을 다 클라우드에 쓰시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런 네네. 어플리케이션들을 클라우드의 SaaS 서비스를 쓰실 때 우리가 보안 솔루션이 온프라미스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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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보안을 적용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오피스 365나 G 수익 같은 SaaS 기반의 어플리케이션을 쓰실 때는 네. 보안 어떤 솔루션들도 클라우드에 올라가서 네, 있는 네. 어떤 SaaS 서비스를 통해서 전역적인 어떤 보안 정책을 적용할 수가 해야 되겠죠. 그럼 맨로 시큐리티의 클라우드 플랫폼을 이용하는 기업들은 오피스 365를 쓸 때 맨로의 지금 시큐어 536이라든지 이 격리된 공간에서 그걸 쓰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536을. 뭐 한 단계 더 거쳐서 네네. 예, 5365를 쓰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기업에서 도입을 할 때는 그 개별 PC에다 뭐 까는 것이 아니라 네, 그 이 클라우드 프락시 플랫폼 하고 기업이 갖고 있는 그 어떤 서버하고 연결만 시키면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트래픽만 단순하게 꺾어주면 네네네. 네, 바로 네. 사용이 가능하고요. 네. 이건 뭡니까? 보험처럼 12억 보상 정책 이런 게 있는데. 네, 저희가 이번 올해 RSA 컨퍼런스 미국에서 열렸죠. 이때 저희가 발표한 내용인데요. 격리 기술을 통해서 악성 코드에 감염이 되었다. 네. 감염이 확인되면 저희가 최대 12억 원을 보상하겠다는 정책입니다. 네. 이 정책은 사실 그 전 세계 보안 솔루션 벤더 중에 유일하게 감염되면 12억 원을 주겠다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저 12억을 준 적이 있습니까? 1억이라도? 예, 올해 이제 발표된 상황이고요. 네. 아, 네. 올해부터 계약하는 모든 고객들한테 네, 네, 네. 이 이제 어그리먼트가 적용이 됩니다. 이런 거는 일반 보안 회사에서는 이런 거 하는 거 처음 본 것 같은데. 네, 그만큼 네. 자신 있다는 거죠. 네. 이게 전 세계 뭐 글로벌 파이낸스 금융기관에서도 많이 쓰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뭐 JP 모건 체이스나 뭐 HSBC 같은 글로벌한 그 보안 그 금융 업계에서 이미 검증된 그런 보안 솔루션입니다. 네. 자, 그럼 이것이 이제 어떻게 갖고 뭐 이메일이건 뭐 사이트건 어떤 식으로 이것이 운영되는지 한번 네. 동작되는지 한번 보도록 네, 하죠. 단순하게 네. 이제 컨셉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요. 네. 데모를 통해서 네네.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네. 현재 접근 방법은 뭐 이메일이나 인터넷이나 이런 걸 쓸 때 우리가 안전한 이 웹사이트가 안전한 웹사이트인지 안전하지 않은 웹사이트인지 사실 판단하기가 쉽지 않죠. 그렇죠. 네. 그래서 안전하지 않은 웹사이트를 접속을 대부분 차단을 하고 있지만 또 만에 하나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그런 웹사이트에 접근을 했을 때 악성 코드에 감염되는 네네. 이런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격리 기술을 통해서 안전한 사이트든 안전하지 않은 웹사이트든 접근을 할 때 그 어떤 실행 가능한 콘텐츠들은 격리 플랫폼에서 실행을 하고요. 네네. 사용자는 단순하게 보여줘야 되는 그 렌더링 이미지만 결국 사용자 브라우저에서 보여줄 수 있도록 이렇게 기술을 네. 적용을 하는 겁니다. 아, 네. 그래서 위협을 100% 제거할 수 있는 네. 거고요. 네. 그 세 가지로 저희가 격리를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터넷이고요. 사용자가 어떤 뭐 네이버를 쓰시든 아니면 다음 웹페이지를 쓰시든 이 웹페이지를 접근했을 때 네.
그 맨노의 아이솔레이션 코어가 적용된 플랫폼을 통해서 그 웹사이트에 접근하고 그 웹사이트의 컨텐츠가 아이솔레이션 플랫폼에서 빨래가 돼서 이제 네. 새롭게 컨텐츠가 내려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는 뭐 그 네이버의 웹페이지인데요. 기존의 일반 네이버 웹페이지를 접근하시게 되면 첫 페이지에 2080라인의 원본 소스 파일이 떨어집니다. 아, 그 소스 보기, 네, 소스 보기 해보시면. 그러면 네. 거기에 좀 뭐 신뢰하지 못하는 어떤 자바스크립트라든지 어떤 CSS라든지 어떤 실행 코드가 네. 실행이 돼버리면 네. 이게 악성 코드 감염이 될 수 있는 개연성이 생기는 거죠. 네. 맨노 아이솔레이션 코어를 적용해서 이제 네. 그 웹사이트에 접근하게 되면 사용자는 똑같은 웹페이지를 보지만 실제로는 36라인의 렌더링 소스 코드만 떨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실행 가능한 콘텐츠가 다 제거된 아, 네. 예, 그 화면 이미지만 이제 보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하물며 뭐 네이버 같은 데도 그렇게 3천 라인이면 네. 일반 사설 일반 조그만 중소기업의 사이트라든지 이런 데들은 굉장히 더 취약할 거 아닙니까? 그 예, 웹사이트 자체가. 예. 네. 웹사이트 자체 그 웹서버의 취약점도 있고요. 네. 또 웹서버 안에 그 취약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해커가 그 웹서버를 공격을 해서 그 웹 콘텐츠에다가 어떤 그렇죠. 악성 스크립트를 네네. 박아 넣을 수가 있는 거죠. 네네. 네, 그런 취약점들이 존재를 합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웹상에서 저희가 문서를 소비를 할 텐데요. 이 문서 파일을 웹상에서 클릭을 하게 되면 격리를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네. 웹상에서의 그 문서는 사용자 PC로 저장이 되는 거죠. 네네. 그리고 사용자 PC의 어떤 어플리케이션과 결합이 돼서 실행이 되는 겁니다. 네네. 근데 이런 문서 파일에 악성 코드가 묻어 있다 그러면 탐지하지 못하면 감염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온라인상의 어떤 격리 플랫폼을 통해서 이 문서를 소비하게 되면 사용자는 그 문서를 웹상에서 그냥 보게 되는 거죠. 네. 실행은 되지 않고 실행은 저쪽 아이솔레이션 플랫폼 상에서 실행이 되는 거고요. 네. 세 번째는 이메일입니다. 뭐 정상적인 이메일도 있을 수 있겠지만 요즘 뭐 스팸 메일도 많고요. 해커들이 네네. 어떤 타겟을 정해서 공격하는 이메일들이 또 빈번하게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메일 서버 앞단에서 이런 원본 메일을 받아서 그 원본 메일 안에 있는 그 본문에 있는 URL, 네. 그다음에 첨부 파일 네. 이런 것들을 맨노의 격리 플랫폼을 경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주소를 바꿔버리는 거죠. 네네. 경로를 바꿔버리는 오케이. 겁니다. 그래서 사용자는 그 바뀐 URL, 바뀐 첨부 파일의 경로를 클릭했을 때 그 문서는 격리 플랫폼을 통해서 아까 웹이나 아까 문서 격리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네. 그런 식으로 이제 맨노의 웹 격리 플랫폼을 통해서 이제 네. 결론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바꿔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용자는 뭔가 이렇게 의심적인 거나 뭐 이게 의심적인 실행할 수 있는 실행 파일이 사용자는 절대 안 오겠네요. 절대로 이제 떨어질 수가 없는 프록시에서 다 끝내버리는 네. 거니까. 컨셉은 되게 좋네요. 네. 좋은데 과연 이것이 근데 정말 이게 얼마나 이제 실행 그렇죠. 프랙티컬하게 네. 사용자 환경에서 실행될 수 있느냐가 네네네. 그 성공의 관건이 됩니다. 네. 자 이제 직접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네. 이제 일반적으로 저희가 다음 웹페이지를 사용하실 때 네. 이렇게 그 다음 점 넷을 쓰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웹페이지의 소스 코드를 보시면 네. 아까 말한 사실 뭐 3,000 라인 이상의 네네. 소스 코드가 이렇게 떨어집니다. 오케이. 800 라인 정도 네네. 되는데요. 이런 이제 자바스크립트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다음 같은 경우는 굉장히 뭐 안전한 웹 서비스죠. 네. 저희가 안전하다고 인식이 되는 웹 서비스죠. 그렇죠. 하지만 다음이라고 해서 뭐 악성 코드 감염이 되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겠죠. 물론 이제 다음 같이 큰 포털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이제 보안에 투자를 많이 하시니까 네네. 이런 서비스들이 침해될 가능성은 별로 없겠지만 네. 뭐 사설 어떤 쇼핑몰이라든지 네. 이 다음 이 화면에서 뭐 카페에 있는 어떤 그렇죠. 콘텐츠라든지 아니면 광고를 통해서 연결되는 다른 웹서버의 네네. 콘텐츠들은 사실 위험한 네네. 콘텐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웹사이트에 접근만 하더라도 감염되는 뭐 그런 기술들 네. 드라이브 바이 다운로드도 하죠. 그다음에 또 워터링홀 기법도 많이 쓰이고요. 그래서 사용자는 어떤 콘텐츠를 실행하지도 않았는데 악성 코드에 감염되는 겁니다. 이게
웹 서핑을 통해서 감염되는 경우인데요. 이거를 똑같이 제가 그 맨노의 그 아이솔레이션 플랫폼을 통해서 다음을 접근하도록 제가 명시적으로 주소를 썼습니다. 네네네. 네. 지금 리프레시를 했는데 네. 왼쪽에 원래의 다음 네. 화면하고 지금 격리를 통해서 들어온 다음 화면하고 똑같네요.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 속도나 어떤 여기 지금 격리가 되었다는 이 탭을 저희가 이제 띄우고 있는데요. 네네. 이것만 떨어지면 이것만 없애면 사실은 격리가 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알 수 있는 방법은 소스를 확인해 보는 방법밖에 없는데요. 소스는 다 암호화됐네요. 예, 다 암호화된 렌더링 소스 코드만 떨어집니다. 결국 실행 가능한 어떤 컨텐츠들이 다 제거가 되고 네. 이 사용자 브라우저한테 떨어졌다는 거죠. 이 두 개의 차이점을 네. 그 일반 사용자는 알 수가 없지만 네. 보안하시는 분들은 위험 요소가 사라졌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아무거나 링크 한번 클릭 한번 해보시죠. 네, 지금 원래 컨텐츠는 이렇고요. 네. 지금 격리된 컨텐츠는 이렇습니다. 네. 아무거나 클릭하셔도 격리된 컨텐츠 안에서 움직입니다. 속도도 네, 괜찮네. 속도도 빠르고요. 네네. 어떤 컨텐츠를 누르든 네, 다 격리된 상태에서 네. 지금 소스 코드를 보시면 항상 36라인에 그 렌더링 소스 코드만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인터넷을 사용하시게 되고요. 네.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문서죠. 네네. 문서일 경우에 제가 구글에서 문서를 하나 서치를 해보겠습니다. 보고서라는 이름의 DOC 파일 형태의 문서를 서치를 했는데요. 여기서 제가 이 DOC 파일이죠. 네. DOC 파일을 클릭하면 보시죠. 예, 어? 이 문서가 떨어지지 않았죠. 네. 내 PC로 지금 저장되지 않고 뷰는 할 수 있는 거네요. 예, 프리뷰가 됩니다. 이미지로. 네. 뭐 이미지지만 사실 카피 앤 페이스트도 다 네네네. 되죠. 오케이. 그러니까 웹상에서 이 문서가 프리뷰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이 문서를 세이프한 PDF 형태로 다시 맨노가 제작성을 해줍니다. 네. 또는 다운로드 오리지널이라는 버튼이 지금 활성화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 문서를 보는 이 과정에 백신과 샌드박스 검사를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백신이나 샌드박스에서 탐지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 안전하다고 판단됐을 경우에 이렇게 원본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이제 버튼이 활성화되는 거죠. 근데 그 중에 하나라도 악성으로 탐지가 되면 이미 알려져 있는 기술이죠. 네. 샌드박스 기술이나 백신은 이미 알려져 있는 어떤 시그니처 데이터베이스인데 이거에 의해서 이제 판단이 된다 그러면 악성으로 탐지가 된다 그러면 이 활성화 링크가 이제 활성화되지가 않겠죠. 네. 만약에 이것이 악성인데 이 원본이 세이프하다고 맨로가 그래가지고 내가 받아가지고 악성이면 아까 12억 배상해 준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이 그죠? 다운로드 오리지널을 받아서 악성으로 감염되는 것은 네. 맨노를 벗어난 경우입니다. 네. 예, 세이프 PDF까지가 세이프 PDF까지가 맨노를 이제 경유한 경우죠. 네네네. 그 다운로드 오리지널에서 백신 검사, 샌드박스 검사는 맨노가 하는 게 아니고요. 기존의 기술들을 활용하는 겁니다. 네네. 네, 저희가 이제 제공을 할 뿐이죠. 네네. 자, 세 번째는 요즘 인터넷에서 많이 쓰시는 이제 동영상 스트리밍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격리 플랫폼을 통해서 유튜브에 접근을 한 상황이고요. 이렇게 접근을 했을 때, 끊김없이 동영상이 동작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격리 플랫폼에서 이 컨텐츠를 다시 제작성에서 보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컨텐츠가 끊김없이 잘 동작하고 있다는 거는 이제 성능에 굉장히 그 차이점이 없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제가 이 컨텐츠의 차이점을 한번 더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번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아보겠습니다. 이 다음 웹사이트는 원래 인터넷 사이트고요. 이거는 격리 플랫폼을 통한 이제 다음 웹페이지죠. 맨 끝에 보면은 이 다음이라는 로고가 있습니다. 자,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미지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사진 폴더에 네. 제가 logo.put gif 이미지죠. 네. 예, 저장을 하고요. 격리된 페이지의 맨 마지막 보면 똑같은 이미지가 있죠. 네. 이걸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 보겠습니다. 사진 폴더에. 근데 GIF 이미지인데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네. 맨노가 네. 이미지까지 다시 제작성에서 보내주고 있다는 거죠. 아, 네. 그래서 지금 이미지를 똑같은 그림 폴더 안에 두 가지를 저장을 했는데요. 네, 한번 볼까요? 똑같은 다음 이미지인데요. 네. 하나는 원본 이미지고요. 하나는 맨노를 통해서 어. 제작성된 이미지입니다. 네, 네. 이 이미지는 악성이 이제 없겠죠, 전혀. 없는 거죠. 네. 만약에 이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아서 이 이미지 상에 아는 어떤 웹 격리 플랫폼을 통해서 다운로드 받은 어떤 그 컨텐츠에서 악성 코드가 감염된다. 그럼 배상하겠다는 거죠. 네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이메일인데요. 제가 그 임의로 이메일을 한번 써봤습니다. 네. 네이버 메일이고요. 제 개인 계정입니다. 그래서 첨부 파일도 있고요. 본문의 URL을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봤습니다. 보시면 받는 사람이 그 맨노 이메일 격리를 적용돼 있는 네. 이메일 격리가 적용돼 있는 유저한테 보내는 거고요. 네. 이렇게 보냈을 경우에 어떻게 사용자는 받게 되는지 이렇게 받겠죠. 그렇죠. 예, 내용을 보시면 이제 보낸 사람 이메일을 그냥 그대로 받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보낸 사람은 지금 드라이브 바이 다운로드라는 이 URL을 보시면 해커 데모 뭐 이런 URL 링크가 있습니다. 근데 받은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 URL이 isolatemannosecurity.com으로 바뀌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클릭하게 되면 맨노 플랫폼을 통해서 이 웹사이트가 열리는 거죠. 아, 네. 자동으로. 예, 뭔가 하지 않았죠. 네네. 예, 보내고 받았는데 네. 중간에서 저희가 이 본문에 있는 URL, 그다음에 첨부 파일들을 다 맨노 플랫폼을 경유하도록 주소를 다 바꿔버리는 거죠. 네네. 컨텐츠를 제작성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클릭하더라도 내용은 볼 수 있지만 이 컨텐츠에서 뭔가 악성으로 감염될 수 있는 개연성은 없는 거죠. 네. 페이지 소스 하시면 렌더링 소스만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또 다른 컨텐츠, 계정 및 패스워드 탈취를 시도하는 페이지. 네. 사실 가짜 사이트를 만들어서 이 계정하고 패스워드를 입력하십시오라는 그 크리덴셜을 시프트하는 그 탈취하려는 그런 그 피싱 공격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거를 이제 시뮬레이션 한 사례인데요. 마치 네이트닷컴의 홈페이지처럼 만들었죠. 네네네. 네. 그래서 아이디 패스워드를 넣으라고 지금 이렇게 만든 겁니다. 네네. 근데 저희가 이걸 리드 온리 모드로 열었죠. 맨노 네. 시큐리티에서. 네. 네. 그래서 사용자가 이 쓰기 모드 전환을 하지 않으면 이 페이지에 뭔가 쓸 수가 없습니다. 네. 예. 이거는 이제 저희가 정책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까지 가능하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 거고요. 쓰기 네. 모드 전환하시면 네. 쓰기가 가능하죠. 네. 이럴 경우에는 이제 크리덴셜이 탈취가 넘어가는 거죠. 예, 넘어가는 경우죠.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는 뭐냐? 악성 코드를 다운로드하는 웹페이지 링크를 걸어버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웹사이트를 보시면 HTTPS 웹사이트죠. 그래서 이 HTTPS 웹사이트는 사실 보안 솔루션에서 좀 통제하기 어렵습니다. 웹 콘텐츠가 HTTPS면 그렇죠. 이걸 다시 복호화해서 탐지 장비한테 전화해줘야 되고 이런 이제 어떤 프로세스도 더 추가적으로 필요하죠. 투자도 많이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이제 해커들은 이런 악성 코드 감염을 그 SSL을 통해서 서비스하는 웹사이트에 네네. 파일을 이렇게 올려놓는 거죠. 네네. 그래서 사용자가 클릭해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끔. 여기 보시면 이제 게시판에 많은 파일들을 올려놨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악성 파일들이죠. 네. 그래서 MS 워드 파일을 제가 클릭하게 되면 이 워드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어떤 특정한 그 클라우드 박스, 클라우드에 있는 웹하드 같은 데로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네. 이 웹하드에서 저희가 이 문서를 다운로드를 시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예, 파일이 떨어지지가 않고 프리뷰가 되는 거죠.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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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C 파일인데 내 PC로 떨어지지가 않았죠. 네. 똑같이 세이프한 PDF, 그 다음에 원본 다운로드 받는 두 가지 네네. 옵션을 제공하고 있고요. 제가 다른 파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래야 한글 파일이죠. 아래야 한글 파일을 클릭하면 아래야 한글 파일을 웹상에서 프리뷰해주는 서비스는 현존하는 그 서비스 중에는 없습니다. 네. 네이버 웹메일 정도가 아래야 한글을 프리뷰해주죠. 그래서 다운로드 할 수밖에 없죠. 내용을 확인하려면 다운로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근데 다운로드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악성 파일이면 감염되죠. 그렇죠. 실행되니까. 네. 근데 이걸 다운로드 했을 때 맨누를 통해서 이걸 다운로드 하게 되면 프리뷰 해줍니다. 아. 네. 오. 프리뷰 해주고 오른쪽에 보시면 스캐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백신 샌드박스에 돌리는 거죠. 그래서 백신 샌드박스에서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이렇게 활성화가 되는 겁니다. 네, 네. 오리지널 다큐멘트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네. 링크가 이렇게 활성화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말웨어에서 저희가 첨부 파일을 여러 타입의 이제 첨부 파일을 받았을 때 어떻게 됐는지 제가 이제 확인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파워포인트 파일입니다. 네. 근데 원본은 파워포인트 파일이에요. 여기 보시면 파워포인트 파일이죠. PPTX. 네. 근데 받은 사람은 HTML 파일입니다. 이 HTML 파일은 다운로드 받으면 어떻게 되죠? 그냥 좀 HTML이죠. 네, 네, 그렇죠. 실행을 시키면 브라우저가 뜹니다. 한번 해볼까요? 네. 더블 클릭을 하면 예, 브라우저가 실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다큐멘트를 안전하게 보시겠습니까? 하고 맨노가 예, 제공을 해줍니다. 패스워드를 넣어야 되겠죠. 네. 맨노 아이솔레이션을 쓰는 패스워드죠. 네, 처음 제가 들어와서 파워포인트 파일을 네. 프리뷰해 줍니다. 네, 네. 이렇게. 네. 그러니까 내용을 그냥 확인해 보시고 아, 이 파일이 뭐 굳이 내가 원본을 다운로드 받거나 할 필요가 없다. 네. 그러면 내용만 확인하시고 그냥 닫으시면 되겠죠. 오케이. 네. 근데 이거를 내가 굳이 원본을 받아야 된다. 음. 물론 이제 백신과 샌드박스 검사를 하긴 하지만 이게 99% 보안이죠. 찝찝하죠. 네. 100% 보안은 아닌 거죠. 맨노를 거친 거는 100% 보안. 네. 그다음에 그 현존하는 기술, 그 탐지하는 기술들 적용한 거는 99% 보안. 네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데모는 여기서 마치고요. 네. 이게 맨로가 뭐 실리콘밸리 맨로 파크 혹시 그런 데서 이름을 한 건가요? 맨로 시큐리티인데 회사 이름. 네, 맞습니다. 저희 로고가 여기 보시면 네. 그 정부의 네네. 펠라멘트예요. 에디슨이 그 뉴저지주의 맨로 파크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오. 네, 에디슨이 태어난 곳이 맨로 네. 파크예요? 예, 에디슨이 태어난 오늘 또 곳이 처음 알았네. 네, 맨로 파크고요. 오. 그 저희 팔로알토 그 샌프란시스코 그 산호세 지역에 네. 그 맨로 파크라는 조그만 도시가 있어요. 네네. 네, 뭐 동네 이름이죠. 네네. 똑같이 뉴저지주의 그 맨로 파크, 아. 샌프란시스코의 실리콘밸리의 맨로 파크. 오케이. 거기에서 저희가 창업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맨로 시큐리티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그다음에 저희 로고도 네. 에디슨의 그 정구. 네네. 네. 자, 이게 그 맨로 이게 클라우드 프록시가 사스 서비스지 않습니까? 네네. 사스 서비스면 이제 이게 전 세계 리전에서 많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건 어떤지. 네. 그 맨로는 전 세계에 이제 그 리전을 갖고 있는 네. 클라우드 팝업 센터를 갖고 있는 네. 거의 유일한 회사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아이솔레이션 코어, 아이솔레이션 기술을 제공해 주고 있는 클라우드 프락시 플랫폼을 한국에도 가지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전 세계에 어디든 음. 예, 서비스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ISP 수준의 어떤 성능, 20ms 이하의 음. 어떤 그 접속 성능을 보장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자동으로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하드웨어 리소스를 자동으로 활동을 해주는 일래스틱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갑자기 인터넷 사용량이 는다든지, 뭐 평상시보다 어떤 뭐 뉴스거리가 생기면 이제 인터넷 사용률이 많이 늘겠죠. 네네. 그럴 때마다 뭐 온프라미스 같은 경우는 이제 하드웨어를 더 추가 투자해야 되는 반면 이런 일래스틱 클라우드 서비스 같은 경우는 그런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자동으로 네네. 예, 성능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이런 하드웨어가 자동으로 이제 할당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5년 평균 이 서비스 가용성이 99.99%를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99.99% 밑으로 가용성이 떨어지면 저희가 페널티를 네. 예, 제공해주는 그런 서비스 레벨 어그리먼트도 제공해주고 있고요. 자, 근데 이게 어떤 그 기술적으로요. 사실 클라우드 프록시 플랫폼 같은 것을 다른 기업들도 상상은 했을 거예요. 그죠? 네. 상상은 했었는데 이게 구현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네. 어떤 기술력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겁니까? 어떤 기술력 때문에? 네. 사실 뭐 COD, Capacity on Demand라는 개념은 네. 사실 한 20년 전부터 나온 개념이죠. 그러니까 서버의 CPU 용량이라든지 메모리 용량 이런 것들을 클러스터링이라는 기술을 통해서 하나의 서버에서 제공하는 어떤 그 용량을 넘어가게 되면 네. 자동으로 이제 CPU나 메모리가 할당되는 이런 기술들은 사실 20년 전부터 서버에 적용되어 있는 기술이죠. 네. 근데 이런 것들이 클라우드 기반에서 활성화되고 그다음에 OS 플랫폼이 예전에는 메인프레임이었지만 이게 유닉스, 리눅스 이런 식으로 그 오픈 플랫폼으로 넘어오면서 네. 이런 클러스터링 기술들이 발전하면서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가 일래스틱 클라우드 서비스가 가능하게 된 거거든요. 네네. 이 일래스틱 클라우드 서비스를 저희가 100% 활용하는 네, 오케이. 예, 하드웨어에 대한 어떤 인프라는 이런 일래스틱 클라우드 서비스, 캐패시티 온 디맨드의 서비스를 네, 활용하는 이런 하드웨어 서비스를 쓰고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클러스터 뭐 인프라 기술이라든지 이게 숙성이 된 게 어떻게 보면 숙성이 된 게 2013년도에 창업하실 때부터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숙성이 그렇죠. 됐기 때문에 네. 그때 창업이 된 거네요. 네, 어떻게 네, 보죠? 그렇습니다. 네. 자, 이거는 사실 글로벌한 신용카드 회사의 사례인데요. 네네. 6개월 동안 10만 명의 사용자들이 맨노 시큐리티의 이메일, 그 다음에 웹 격리 기술을 적용해서 사용한 사례입니다. 네. 실제로 6개월 동안 이 10만 명의 사용자들이 수많은 보안 솔루션이 적용되어 있는 상태에서 피싱 이메일 링크를 클릭했다는 거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보안 솔루션들이 적용돼서 차단하고 탐지하고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용자들한테는 1089건의 피싱 이메일 링크가 전달되더라는 거죠. 네. 그리고 클릭을 하는 사용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뭐 피싱 이메일 클릭이라든지 악성 웹사이트 접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맨로의 클라우드 프록시를 안 썼으면 네. 뭔가 문제가 그렇죠.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 그죠? 1%의 어떤 보안 취약점이 생길 수밖에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99% 보안, 최선의 보안, 거의 완벽한 보안, 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게 100% 네네. 뭐 이런 보안으로 가려면은 이런 격리 기술이 적용돼야 된다. 자, 네. 이거는 어떤 전략인가요? 네, 오늘 뭐 주제인데요. 뭐 99% 보안을 100%로 만드는 세 가지 단계별 전략이라고. 네. 뭐 거의 완벽한 보안에서 완벽히 안전한 보안으로 가는 방법. 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업계 최초의 그 클라우드 기반의 프락시 솔루션을 도입하는 거죠. 네. 이 클라우드 기반의 프락시라는 얘기는 사실 우리가 설치형 보안 솔루션처럼 어떤 이게 뭐 서버를 들여온다든지 어플라이언스 형태의 하드웨어를 우리 데이터 센터 내에 갖고 오는 게 아니고요. 그 외부에 있는 어떤 사스 기반의 서비스 보안 플랫폼을 활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거기에 백신도 있고요. 거기에 샌드박스도 있고요. 네. 거기에 DLP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클라우드 기반의 그 사스 서비스를 도입하는 거. 이게 첫 번째 단계가 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이메일 아이솔레이션, 이메일 격리를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메일의 첨부 파일, 또 이메일의 본문에 있는 URL들, 이런
첨부 파일이나 URL의 위험 요소들을 100% 격리 플랫폼을 통해서 접근하도록 만들어줌으로 인해서 위험 요소를 100% 제공하는 거죠. 네네. 세 번째는 웹이죠. 그러니까 웹 기반에 저희가 이 사이트는 안전하고 이 사이트는 안전하지 않고를 100% 저희가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뭐 어떤 사이트든지 접근하실 때 이 잠재적 위험 요소를 갖고 있는 것들을 격리를 통해서 제거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거의 뭐 99% 보안을 네네. 100%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전략을 제시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말한 이제 어떤 SLA 그죠? 네. 네네. 저희가 이제 두 가지 약속을 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저희가 제공해주고 있는 사스 기반의 클라우드 프락시 플랫폼이 서비스 가용성이 99% 미만으로 떨어지면 네. 네, 페널티를 지급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쓰시다가 이 어떤 뭐 갑자기 그 리퀘스트가 몰린다든지 했을 때 저희가 자동으로 서버 할당 안 되면 리소스가 할당 안 되면 이제 서비스 가용성이 떨어지겠죠. 네네. 이런 것들을 다 저희가 제공해주고 있다는 얘기고요. 서비스 가용성이 떨어지면 페널티를 지급한다. 네. 두 번째는 이런 격리 플랫폼을 통해서 감염할 때 감염이 이루어지면 최대 1밀리언을 지급하겠다. 네. 이런 개념이고요. 1밀리언한 개념은 연간 라이센스를 뭐 1억 계약하시면 저희가 최대 1억까지만 보상해 줍니다. 아, 네네. 네, 연간 라이센스를 약 한 20억 정도 계약을 했는데 감염이 됐다. 그러면 최대 한 11억까지는 저희가 네네. 보상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즘 뭐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재택근무 많이 하잖아요. 네, 재택근무할 때 사실 이렇게 보안 사실 집에서 접속하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보안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는 기업도 많을 것 같은데 네. 그럴 때 활용돼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그 뭐 코로나 바이러스 이슈 때문에 음. 재택근무자들이 많이 늘어났죠. 근데 이 재택근무자들이 늘어나면서 저희가 보안 솔루션 적용하는 게 VPN이죠. 네네. 그렇죠. 내부 우리 보안 솔루션을 사용하기 위해서 VPN을 쓰고요. 또 인터넷을 접근할 때 저희가 탐지나 차단 솔루션들을 적용해서 적용할 그 인터넷을 쓸 수 있도록 VPN을 통해서 들어와야만 이제 그런 정책이 그렇죠. 적용이 되는 거죠. 네네. 근데 사실 재택근무자들을 그렇게 이제 통제 아래 놓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그 웹을 쓰거나 이메일을 쓸 때 이런 그 저희 맨노의 아이솔레이션 그 클라우드 프락시를 경유해서 들어가게 되면 그쪽을 통해서는 사실 악성 코드 감염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네. 오케이. 또 인터넷 트래픽이나 이메일 트래픽을 VPN에서 빼는 거죠. 네네. 예, 다이렉트로 이제 알지. 맨노를 통해서 인터넷을 알지. 쓰게 되니까 네네. VPN 트래픽이 줄어들게 됩니다. 비용 절감이 되네요. 비용 절감도 되고요. 그러니까 그런 재택근무자를 위한 저희 웹격리 무료 체험. 여기 그러면 네. 여기 korea@manlosecurity.com 네, 이 이메일로 요청을 하면 네, 그러면 3개월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거 코로나 종식되기 전까지 쓰고 딱 끝나야 되겠네. 예, 저희가 이번 3월 달부터 시작해서 4월 달부터 시작해서 네. 6월 말까지 네. 예, 3달간 그 프리 트라이얼 라이센스를 네. 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쓰고 뭐 POC를 하셔도 되고요. 또 내가 개인적으로 이걸 네. 한번 써보시겠다 네네. 하는 그 보안 담당자가 계시다 오케이. 그러면 이쪽 이메일로 요청해 주시면 네. 저희가 3개월간 네. 그 사용 가능한 네. 예, 무료 라이센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니 오늘 설문할 때 여러분 같이 요청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그 Q&A 시간 좀 갖도록 할까요? 네. 자 다시 좀 좀 해주시겠습니까? 웹으로? 네. 네, 맨 왼쪽에. 네. 자, 그 질문이 많아가지고요. 근데 그 맨 위에 담당자가 답글을 단 것 같지 않은데 엔지니어가 아직. 네. 자, 일단 구두로 질문이 많. 정동환님께서 모든 보안 제품들이 99 내지 99.9 방어가 가능하다고 어나운스를 하는데 그러면 100%에 못 미치는 1% 내지 0.1%는 어떤 의미인지 오늘 말씀하신 예, 오탐, 뭐 미탐 이런 거죠. 네네. 그다음에 뭐
파이어월이나 프록시 같은 경우는 네. 접근 제어 솔루션들 같은 경우는 네. 데이터베이스 기반으로 우리가 차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그 데이터베이스 기반의 차단이 100%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다는 거죠. 네. 그런 의미로 1% 오케이. 내지는 0.1%가 음. 취약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설문조사하고 있으니까요. 설문에 응해 주시면 저희가 더 좋은 방송 만들 반영하고 오늘 더 POC라든지 아니면 무료 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시고 싶은 분들은 설문에서 그것도 피드백 주시면 되겠습니다. 허성님께서는 열 포졸이 한도도 못 막는다. 이 속담이 바뀌어야 될 것 같다고. 포인트 솔루션 10개 있다고 될 게 아니잖아요. 가서. 그렇습니다. 그죠? 네네. 정규성님은 클라우드 기반의 격리된 기반에서 5365를 사용하더라도 외부에서 받은 엑셀 파일을 올려서 오픈 사용할 경우 악성 코드, 랜섬웨어 등 감염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혹시 업로드 시 탄지 체크도 하시는 건지요? 업로드는 저희가 관여하지 않습니다. 네네. 예, 네. 관여할 수 있는 거는 사실 DLP 네. 솔루션들이 관여를 하고 있는 거고요. 사실 업로드를 관여하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내부로 전달되는 어떤 컨텐츠가 주로 대상이 됩니다. 네. 네. 김우태님, 클라우드 기반 SaaS를 사용하지 않는 트래픽에 대해서 클라우드 프락시 기반 보안 서비스 제공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 기업의 트래픽 경로를 클라우드 프락시로 돌려줘야 하는데 그럴 경우 경로 흡수가 늘어나서 응답 속도 등에서 차이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예, 경로의 흡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응답 속도는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죠. 네네. 하지만 그게 사용자 경험 측면에서 얼마나 감내할 수 있는 그 어떤 느림인지를 파악해 보셔야 됩니다. 네네. 그러니까 클라우드 그 네트워크의 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사실 느려지는 거는 그건 당연한 거죠. 네. 근데 맨노의 클라우드 프락시를 하나의 홉을 더 늘리니까 당연히 약간의 속도 차이는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 부분이 과연 내가 이걸 유저가 감내해낼 수 있는 네. 느림인지를 파악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규성님께서 실행 코드가 악성 코드인지 구분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정상적인 스크립트도 차단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정상적인 스크립트는 다시 구동되게 옵션을 설정할 수 있는 건지요? 원본 컨텐츠가 갖고 있는 원본 웹사이트에 포함되어 있는 실행 코드, 자바스크립트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실행 코드인데요. 정상인지 악성인지 가리지 않고 사용자 PC에는 그 실행된 결과만이 표현됩니다. 네. 그래서 실행은 사실 리모트한 어떤 클라우드에 있는 네. 저쪽 격리된 환경에서 실행이 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정상이든 악성이든 실행은 다 됩니다. 오케이. 리모트의 브라우저에서. 네네. 사용자 PC에서는 실행되지 않는 거고요. 네. 그래서 정상적인 스크립트가 차단되는 건 아니고요. 네. 정상적인 스크립트도 실행되고 악성 스크립트도 실행됩니다. 네네. 리모트 브라우저에서. 사용자 PC가 아니고요. 그걸 다 뷰를 할 수 있는 거고. 네, 결과는 어쨌든 실행이 되면 결과가 나오게 되고요. 네. 그 결과 화면만을 사용자 PC에 전송하는 거기 때문에 네네. 사용자 PC에서 뭔가 실행되는 건 없게 되는 거죠. 방금민님께서요. 격리 기술이란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는 거죠? 이 기술을 적용하면 100% 보안이 정말 가능한 것인지. 좀 전에 말씀하신 게 격리 기술 아닙니까? 네. 네네. 격리 기술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네. 두 가지 그 대상을 매개체를 기반으로 합니다. 첫 번째는 웹 컨텐츠고요. 웹 HTML이죠. 네. HTML 소스. 이게 이 컨텐츠를 얘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다큐먼트입니다. 그러니까 뭐 POC, DOC 파일이라든지 MS 오피스나 PDF, HWP 이런 여러 가지 그 디지털 파일 타입들 이 두 가지를 격리를 하는 건데요.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웹 컨텐츠, 그러니까 웹 HTML 소스 코드, 그 다음에 네. 파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네. 김한수님, 웹페이지의 원본에서 일부 자료를 필터링해 버린다면 사이트 사용의 문제점이나 호환성 등의 문제가 발생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이런 호환성, 문제점 이런 것들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들하고 항상 싸우고 있는 거고요. 네.
최근에 저희가 POC를 하거나 지금 국내에서 이미 사용하고 계신 이런 고객들이 이 기술 검토를 약 3개월 이상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이트들의 문제점이 있는지, 그 문제점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다 파악이 됐고요. 그 다음에 호환성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이런 것들을 빨리 지원을 해서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기술 지원 역량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현재 뭐 이런 부분들이 궁금하시다 그러면 직접 한번 써보시거나 네. 아니면 POC 요청해 주시면 저희가 거의 문제가 없다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한국님께서요. 클라우드 보안 제품 중에 인터넷 게이트웨이 방식과는 어떤 점이 다른가요? 인터넷 게이트웨이 방식이라는 것이 뭐 시큐어 웹 게이트웨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시큐어 웹 게이트웨이 같은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같은 회에서도 저희 맨노 시큐리티 솔루션을 시큐어 웹 게이트웨이의 어떤 한 부류로 분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클라우드 보안 제품 중에 인터넷 게이트웨이 방식과 뭐 거의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선희님, 모든 것을 디코딩, 인코딩하게 되면 성능 이슈는 발생하지 않는지요? 맞습니다. 모든 것을 인코딩, 디코딩하게 되면 성능 이슈가 발생할 수밖에 없죠. 이런 성능 이슈가 아까도 제가 뭐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감내할 수 있는 딜레이냐가 중요한 겁니다. 네네. 네, 사용자가 감내할 수 없는 딜레이면 사실 이걸 적용해서 프로덕션에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써보시기를 권장해 드리고요. 뭐 1000명이 사용하게 되든 10,000명이 사용하게 되든 저희가 일래스틱 클라우드 서비스로 CPU나 메모리를 필요할 때 항상 자동 증설이 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보장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까 글로벌 신용카드에서 6개월간 돌려가지고 뭐 리포트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좀 방금미님이 이제 질문하신 게 제품 구입하기 전에 저희 회사 사용 환경에서 어느 정도 보안 취약점이 있는지를 미리 알아볼 수 있을까요? 뭐 그런 리포트 같은 것도 나올 수 있을까요? 돌려보면. 네, 뭐 저희 POC 적용하게 되면 사용자들이 어느 사이트를 많이 들어가게 되는지 네. 이런 부분들을 또 사용자들이 어떤 파일들을 다운로드 받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로그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파악해 볼 수가 있는데 그 어떤 원본 파일이라든지 그 웹사이트가 악성 사이트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POC가 끝나고 나서 어떤 통계를 네.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수열님, 타 솔루션을 사용하는 URL 리라이트나 첨부 파일의 원천 차단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요? 실사용자가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 큰 차이점일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타 솔루션에서 사용하는 URL 리라이트 얘기는 사실 뭐 여러 다른 보안 솔루션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네. 어떤 방법들인데요. 네. 근데 이게 URL을 리라이트를 하게 되면 사용자가 첨부 파일을 못 받게 되는 거죠. 네, 네. 결국은 네. 예. 내용을 확인해 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근데 맨노는 바꾸더라도 네. 그 원본 파일의 내용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악성인지 아닌지 그걸 판단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다른 보안 솔루션들은 이제 URL 리라이트를 통해서 차단을 해버리는 거거든요. 네. 근데 저희는 차단하지 않고 일단 보여준다는 거죠. 프리뷰 해준다는 거죠. 오케이. 김우태님, 파일 다운로드 받을 시에 매너 시큐리티를 통해 바이러스 등의 검사를 수행해서 안전한 경우 원본 파일 다운로드 받는 것과 파일 다운로드 받은 후에 PC 백신 프로그램을 검사하는 것과 어떤 기능적인 차이가 있는 백신 엔진의 차이점이 있겠죠. 예. 맨노 시큐리티에서 바이러스 검사를 수행할 때 사용하는 맨노 백신 엔진이 있을 거고요. 네. 또 사용자 PC에서 이미 설치되어 있는 백신 엔진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백신 엔진의 차이점 네. 밖에는 사실 큰 차이점은 없습니다. 네, 네. 조남진님, 웹페이지의 이미지를 다운로드해서 감염될 수 있는 취약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미지에 바이러스 코드가 삽입될 수 있다는 것인지요?
굉장히 좀 어드밴스된 질문인데, 네. 제가 예전에 아마 이런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지에 어떤 악성 코드를 삽입을 해서 그 이미지 프리뷰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했을 때 그 이미지 프리뷰 이미지 어떤 뭐죠? 그림판 같은 네네. 어플리케이션이죠. 네. 이런 걸 실행했을 때 악성 스크립이 이제 실행되도록 하는 이런 공격 패턴을 제가 본 적이 한 번 있습니다. 네네. 근데 그런 어떤 취약점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게 굉장히 노멀하게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어떤 공격 패턴은 아닌 거고요. 네네. 굉장히 이제 어떤 어드밴스된 공격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기훈님, 문서 파일 내에 암호화되어 있는 경우 그 프리뷰가 가능한지요? 네. 문서 파일이나 이제 압축 파일 같은 경우에 네. 암호화가 설정되어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프리뷰 창을 띄울 때 암호를 타이핑하라고 저희가 안내 메시지를 보내줍니다. 네. 그러니까 자동으로 암호 그 패스워드를 넣는 게 아니고요. 네. 사용자가 암호 패스워드를 넣게 되면 그 zip 파일 안에 어떤 파일이 들어있는지 또는 문서 파일을 프리뷰하기 전에 그런 암호를 타이핑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정 교수님께서 아까 한글 보이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뷰가 내장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사용자 PC 아래 한글이 설치되어 있어야 되는 건지. 사용자 PC에 아래 한글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도 네. 저희 브라우저에서 다시 이제 렌더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HTML5로 렌더링해서 네네. 문서 형태로 보여드리는 거고요. 네. 실행은 사용자 PC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전혀 어떤 아래 한글 그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창수님께서는 이제 스팸 메일 필터링인데 스팸 메일을 필터링하는 거 관계 없는 거죠? 스팸 메일 전혀 상관이 없고요. 네네. 스팸 메일 솔루션을 통과한 네. 이메일을 저희가 받아서 네. 다시 본문에 있는 그 URL과 첨부 파일들을 다시 그 격리 플랫폼으로 우회할 수 있도록 URL 리라이트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강지현님, 맨로 보안 체계 작동 논리부터 간단 명료하고 100% 방어 보증이 증명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제 특허 등록의 독보성을 유지하시고 있는 건지요? 100% 방어 보증의 신뢰도 100%네요. 뭐 이렇게. 네, 저희가 특허를 가지고 있는 부분은 이 웹 컨텐츠를 사용자 PC에 보내줄 때 렌더링을 할 때 렌더링하는 방법에 대해서 특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렌더링은 아주 그 일반화된 기술이기 때문에 어떻게 렌더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속도의 차이, 그다음에 네네. 어떤 그 호흡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저희가 이제 속도의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것들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저희가 빠르게 렌더링 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특허 기술입니다. 그 렌더링 기술이 유니크한 기술이네요. 그래서 다른 경쟁 회사들도 똑같이 이런 그 아이솔레이션 격리 기술을 갖고 있지만 이 렌더링 기술의 차이에 의해서 네네. 그 발생하는 차이가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님께서는 요즘 이제 보안 많은 솔루션에 인공지능이 머신러닝이 많이 접목이 되지 않습니까? 혹시 매너 시큐리티는 AI나 머신러닝이 접목될 그런 로드맵에서는 없는지? 네, 그런 개연성이 전혀 없고요. 네네. 예, AI, 머신러닝 다 네. 좋은 어떤 기술이지만 저희는 악성이든 아니든 판단하지 않고 네네. 100% 격리를 하기 때문에 렌더링을 하기 때문에 네네. 예, 그쪽하고는 전혀 이제 음. 접목할 어떤 기술적인 기반이 없습니다. 박기용님, 맨로 서비스 보안 접근 방식이 이제 좋아 보이는데 서비스를 이용하다가 맨로 서비스 장애가 발생하면 고객사에서는 보안 프락시 접속 경로를 쉽게 제거나 변경할 수 있는지요? 당연히 그렇죠. 네. 네. 프락시 핑을 날렸을 때 맨로 네네. 쪽으로 핑을 날렸을 때 답변이 없다. 네. 서비스가 장애가 났다. 네. 하면 바로 접근할 수 있도록 저희가 다른 이제 네트워크의 어떤 접속 경로를 쉽게 제어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구님, 10인 이하 소규모 기업들이 쓰는데 오피스 365 쓰듯이 맞습니다. 쉽게 쓸 수 있는 건죠? 네, 맞습니다. 네. 오피스 365 10유저 그냥 쓰시면 되잖아요. 네네. 네, 연간 똑같아요? 사용료 얼마 이렇게 내고 쓰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거대한 아까 사이트 글로벌
뭐 신용카드 이렇게 거대한 기업들만 쓰는 게 아니라 뭐 해외에서 그러면 SMB도 많이 씁니까? 중소기업들도? 예, 맞습니다. 국내에서도 음. 뭐 30명, 아. 뭐 15명 이렇게 네네. 도입한 고객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오피스 한국에서 사용자 단위로 하는 거죠? 네, 사용자 아. 단위로 하는 겁니다. 사용자 단위로 그러면 뭐 월간으로도 할 수 있는 겁니까? 뭐 연간으로 계약해야 됩니까? 연간 계약을 사실 하죠. 연간. 아, 그게 좀 그렇네. 네. 월간이면 훨씬 좋을 텐데. 국내에 다양한 파트너들이 저희 서비스를 유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양한 그 국내 그 유통하시는 업체와 네네. 상의하시면 네네. 어떤 월간 아, 오케이. 네. 유연하다? 네.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박서연님께서는 웹이나 이메일 이외에 특정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프락시를 경유해서 처리할 수도 있나요? 뭐 카톡이라든지 뭐 예를 들면 이런 것들도. 기존에 이제 사용하고 계시는 프락시를 그대로 경유해서 또 쓰시고자 하는 방법인 것 같은데요. 네네. 예, 뭐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존에 이제 사용하고 계신 프락시에서 뭐 이렇게 어플리케이션 접근 통제를 하고 계실 거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어플리케이션 접근 통제 정책을 그대로 사용하시면서 허용되는 어떤 웹 트래픽이나 또 문서 파일에 대한 다운로드 트래픽 이런 요청들을 맨노의 이제 클라우드 프락시로 우회시켜서 네. 사용하게 되면 뭐 어떤 위협의 위협 사항들을 100% 제거하고 이런 컨텐츠들을 사용할 수가 있겠죠. 심훈님, 보안업체, 다른 보안업체의 클라우드 평판 서비스와 가장 큰 차이점 무엇인지요? 네, 평판 서비스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웹사이트가 악성인지, 그렇죠. 이 웹사이트가 뭐 포털 사이트인지, 이 웹사이트가 뭐 파이낸셜 사이트인지, 뭐 이런 평판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기존에 이미 픽스된 어떤 그 패턴을 하는 거죠. 네네. 그래서 뭐 끊임없는 크롤링을 통해서 이 네. 웹사이트가 가진 성격, 이 웹사이트의 어떤 특징들을 파악하는 게 이제 평판 서비스인데, 네네. 저희도 이런 평판 서비스와 결합이 이미 돼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어떤 카테고리 기반의 접근 통제를 하실 수도 있고요. 통해서 그런 어떤 카테고리 기반의 접근 통제를 통해서 허용되는 그런 웹사이트들에 대해서 격리를 차단되는 웹사이트를 격리할 필요는 없죠. 네. 네. 이미 허용되어 있는 오케이. 웹사이트를 격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선우님, 말씀해주신 대로 웹서핑이나 가끔 파일 공유 프로그램을 통해 숨겨진 소프트웨어로 악성 코드로 보안이 깨지기도 하는데, 그러면 이제 오늘 클라우드 프락시 이 플랫폼을 사용하면 그 나아질까요? 이런 것들은? 이런 문제들이?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통제하고 있는 그 컨텐츠가 딱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네네. 예, 웹 컨텐츠, 그다음에 파일입니다. 파일 중에서는 문서 파일이 네. 프리뷰가 가능한 문서 파일이 주가 되고요. 뭐 C 파일도 가능하지만 네. 그래서 이런 그 파일들이 유통되는 경로 그게 HTTP, HTTPS죠. 네네. 예, 그 프로토콜로 파일이 다운로드되거나 컨텐츠가 다운로드 될 때 100% 저희가 격리를 하기 때문에 렌더링만 수행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위협을 제거를 하는 어떤 기술입니다. 네. 최정용님, VPN 없이도 재택근무 시에 이메일 보안 및 인터넷 격리가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이메일이나 이제 웹을 쓸 때 VPN을 통해서 본사 네트워크를 통해서 저희가 인터넷을 써야 네. 저희 본사에서 구축하고 있는 이메일 보안 솔루션, 웹 보안 솔루션을 이제 사용할 수가 있겠죠. 네네.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VPN의 어떤 캐패시티를 많이 사용하게 됨으로 인해서 그 어떤 비효율적인 트래픽이 발생하게 됩니다. 네네. 그래서 재택근무를 하실 때 인터넷을 쓰거나 이메일을 쓸 때는 VPN을 통해서 본사 네트워크를 쓰지 마시고 그냥 맨노 시큐리티를 통한 그 인터넷을 사용하시게 되면 VPN 트래픽도 줄이면서 보안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이기열님은 DRM 문서로 암호화된 경우 첨부 메일로 발송할 경우 수신자 단말에서 해당 DRM 암호화 문서를 맨노에서 제공하는 프리뷰로 볼 수 있도록 혹시 지원한 사례나
있는지요? 이런 네, 요거는 아직 없고요. 거. 네. 예, DRM 솔루션은 또 이 독립적으로 동작하는 어플리케이션 기반의 어떤 문서 전달 방식이기 때문에 이 DRM으로 암호화된 문서를 풀려면은 해당 PC에 어떤 DRM 소프트웨어가 인스톨 돼야 됩니다.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네트워크 기반으로 암호화된 그 문서 파일을 저희가 보려면은 그냥 표준화된 방법으로 문서 암호화 패스워드를 입력하지 않고 그냥 DRM으로 이렇게 되면은 저희가 풀 수가 없겠죠. 네네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DRM을 적용했을 경우는 좀 지원하는 경우가 좀 어렵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임근식님께서 물도 99도까지 끓지 않다가 100도가 되었을 때 비로소 끓는 것처럼 보안도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리 안 뚫려도 어느 날 누군가의 공격에 의해서 뚫리면 기존의 보안 비용이 나무합이 되는데 이런 불안에 대해서 고객이 안전하고 보안 솔루션을 구매하려면 어떤 기준으로 결정을 하면 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뭐 굉장히 포괄적인 질문인데요. 사실 이제 보안을 하시는 분들이 항상 이런 그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뭐 이런 보안 솔루션 적용하면 우리가 취약한 부분을 이제 보완을 했기 때문에 100% 보완이 되지 않았을까? 네. 하지만 또 내일이 되면 또 다른 보안 취약점이 생기고 네. 또 다른 어떤 보안 투자를 해야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로부터 보안 하시는 분들이 자유로워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네. 앞으로도 네. 그 어떤 인터넷이 발전하고 네. 또 해킹 기술도 발전하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새로운 기술들을 이제 보안 기술들이 나올 때마다 공부를 해서 네네. 적용하고 그래서 어떤 보안 수준을 계속 향상시키는 이런 방법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사실 100% 안전한 보안 저희가 이제 주장을 하고 있지만 네. 웹 컨텐츠와 그다음에 문서 파일에 대한 악성 가능성 이런 것들을 격리를 통해서 소비하시게 된다 그러면 100% 안전한 보안을 저희가 보증을 한다는 말씀이고요. 네. 사실은 뭐 웹이 아니라 네. 어떤 다른 네트워크 경로라든지 뭐 사람이 전달해주는 USB 파일 안에 악성 코드를 뭐 담는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는 사실 또 다른 어떤 보안 취약점이 될 수가 그렇죠. 있습니다. 그렇죠. 박을님께서 임근식님 질문을 보니까 너무 적절한 비유에 무릎이 처집니다. 제가 보안 전문가는 아니나 웹 쪽에 오래 있다 보니까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이렇게 완성도를 높이는 디테일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디테일의 구체적 사례를 든다면 어떤 게 있을지 짚어줄 수 있을까요? 디테일의 구체적 사례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겠죠. 웹사이트를 격리를 통해서 접근했을 때 우리가 원본 웹사이트와 격리된 웹사이트의 차이점이 생긴다면 네.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좀 이질감이 느껴지고 네. 뭐 좀 퀄리티의 차이점이 느껴지다 보니까 이걸 내가 감수하면서 내가 보안을 그렇죠. 준수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디테일의 그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네.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상도님께서 매너 시큐리티 직원인 것 같은데 이상도님 그 댓글 창에다가 아까 korea@mannosecurity.com이었죠? 네. 이메일 주소가요. 네네. 여러분 오늘 들으시는 이 클라우드 프락시 요 체험 서비스를 3개월 무료로 체험해 볼 수 있는 그 요청 이메일 주소가 korea@mannosecurity.com 맞죠? 맞습니다. 이상도님 그 URL 그 이메일 주소 좀 댓글창에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저 여러분들 그 설문에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성님 그건 해보신 게 어떻습니까? 네, 이렇게 방송 출연하게 돼서 굉장히 기쁘고요. 네. 뭐 새로운 기술을 소개하는데 제가 뭐 지난 한 10여 년간 항상 한국 시장에 새로운 보안 솔루션을 소개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맨노 솔루션을 맨노 시큐리티 코리아 제작 맡게 되면서 또 한국 시장에서 또 새로운 어떤 보안 솔루션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익사이팅하고 또 한국 시장의 보안
어떤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어떤 좋은 또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많이 검토해 주시고요. 네네. 뭐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지원하도록 저는 오늘 하겠습니다. 토크를 나누면서 네. 요즘 이제 클라우드 시대지 않습니까? 클라우드 연결되시고 이제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보안 쪽이 뭔가 이런 AI, 인공지능 또 지금 오늘 이제 멜로 같이 클라우드 프로세스처럼 뭔가 클라우드를 이용한 뭔가 이런 방식들, 이런 어프로치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요즘 시대에 굉장히 자연스러운 어프로치 아닌가 네. 뭐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네. 혹시 저 이상도님이 제가 알고 있는 이상도님인가? 네. 파이어에 계셨던 네, 이상도님. 파이어의 그 분이시고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이습니다. 저도 파이어의 출신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네. 네, 제가 아는 분인가 해서. 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고 가겠고요. 여러분들, 자, 그 토크아이티에서 매일, 뭐 요새는 하루에 방송 2개씩 있으니까 여러분들, 관심 있는 것들 미리미리 딱 사진 등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만약에 미싱 하시더라도 그 한 일주일 내에 다시 보기하고 발표 자료가 토크아이티에다 올라갑니다. 그거 보시면 되고 또 토크아이티에서 지금 올해부터 이제 3월부터 저희가 이제 온디맨드 서비스 이제 그 프리미어 세미나에서 온디맨드 서비스도 굉장히 많이 이제 계속해서 만들어 나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생방송이 아니더라도 그 평소에 넷플릭스처럼 그러니까 보고 싶을 때 보고 싶은 것만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많이 할 거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테크 분야별로 짧고 진한 시리즈 영상들을 편하게 골라서 보실 수 있습니다.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한글로 토크 IT 치시거나 토크it.tv 사이트로 오시면 됩니다.